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밀키트로 제공될 돼지고기 감자 짜그리찌개에 대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밀키트는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때 다 손질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제공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들을 만들거나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밀키트 외에 자기가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고 싶을 때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돼지고기 감자 짜그리찌개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드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일반 찌개보다는 국물이 좀 적어서 자작하게 하는 충청도에서 나온 요리라고 하네요. 그 짜글이라는 말이 찌개와 두루치기의 중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주재료가 돼지고기, 그리고 감자, 그다음에 나머지 채소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양념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들은 조금 이따 하고 우선 우리가 찌개 양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꼭 돼지고기 감자 짜그리찌개에만 쓰는 양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찌개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을 양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 텐데, 구체적인 레시피는 아마 밀키트하고 같이 제공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자, 고추장,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갈 때는 된장이 좀 같이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돼지고기의 잡내를 좀 없애주는 역할들도 하고, 기본적으로 된장은 오랜 시간 발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이제 짠맛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발효된 맛이기 때문에 그냥 소금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 된장과 고추장만으로 찌개를 하면은 약간 텁텁한 맛들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매운맛을 고춧가루로 하고, 또 그리고 빠지지 않는 거죠. 다진 마늘. 전 시간에 마늘 다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봤고요. 기본적으로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간장. 보통 요리에 쓰는 간장은 집간장이라고 하고 재래간장이라고도 하고 조선간장이라고도 합니다. 짠맛이 강하지만 이것 역시 시간을 두고 시간이 발효시킨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좋고, 소금을 직접 섭취 음식에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효된 간장들을 사용하는 것, 액젓이나 간장을 사용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념을 할 때 설탕. 설탕도 여러 가지인데 그 흰설탕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유기농 설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스코바드라는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일톨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천연 감미료 같은 거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시니까 저는 오늘 유기농 설탕을 사용을 했어요. 유기농 설탕은 흰설탕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얗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 쓰는 갈색 설탕은 원당이 아니고 사실 카라멜 색소로 살짝 색을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유기농 설탕을 쓰시거나, 아니면 흡수될 때 조금 적게 당분이 흡수되는 자일톨 설탕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양념을 만들어 주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따 찌개 할 분량만 만드는 거긴 하지만 좀 시간이 있을 때 이 양념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용기에 소분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라벨링해서 해놓으면 찌개 만들 때 양념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간편하게 이미 만들어진 양념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은 돼지고기지만 만약에 생선찌개를 한다 할 때는 여기에 생강가루를 조금 더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붉은색 고기용이나 아니면 생선용 이렇게 해서, 생선용에는 비슷한 분량과 생강가루를 더 첨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사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양념장을 먼저 만든 이유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좀 숙성된 맛을
내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 이제 재료들을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자부터 손질을 할게요. 감자는 뭐 중간 크기는 한 2개 정도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 감자가 너무 자르면 나중에 찌개 안에서 막 부서지기 때문에 좀 도톰하게, 중간 크기의 감자라면 한 5, 6등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감자를 제가 지금 물에 담그고 있죠. 감자는 공기 중에서 갈변을 해요. 그래서 일단 썰면은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는 여러분들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되니까 자유롭게 썰어서 담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호박의 경우에는 2분의 1개를 준비했습니다. 끝에 부분은 꼭지를 잘라주시고, 얘는 그냥 반달 썰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냥 편하게. 호박 같은 경우에는 감자보다 좀 무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도톰하게 썰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호박의 이 아삭한 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조금 더 도톰하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해 놓으시고, 어차피 찌개에 다 섞일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혼자 이렇게 치면서 요리할 때 요리 프로그램 하듯이 여러 그릇을 널어놓는 것보다는 뭐 몇 군데 한 개 모여놨다가 한번에 쓰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양파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찌개에 들어간 양파들은 좀 굵직하게 채를 썰어 주시거나 네모나게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굵직굵직 채 써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샐러드나 이런 데 넣을 때는 얇게 채 썰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물에 담궈서 매운맛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파와 오늘 홍고추, 청고추는 작게 썰 예정입니다. 총총총총 썬다고 하죠. 총총총총 파 4분의 1대 정도를 썰어 놓아 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 이 고추 같은 경우에 저는 오늘 지금 굳이 이거는 찌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씨를 제거를 안 해줘도 괜찮아요. 홍고추는 요리에서 이렇게 예쁜 모양을 내는 데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놨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은 청양고추를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청양고추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 주의하실 거 아마 요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양고추는 손에 닿으면 되게 아려요. 손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면 좋겠고, 제가 그 전번에 조리도구 그러니까 설명할 때 가위 말씀드렸죠. 사실 이거 가위로 싹싹싹싹 썰면은 손에 매운기 덜 닿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돼지고기를 할 텐데, 이 돼지고기는 사서 참 고민이에요. 이걸 물에 씻어야 할지, 어떻게 그냥 사용해도 좋은지, 뭐 정 찝찝하시다면 물에 한번 헹궈도 좋지만, 물에 헹구다 보면은 사실 뭐 빠져나가지 않을 것들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핏물, 그리고 소고기에 비하면 돼지고기는 핏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핏물을 간단하게 핏물을 제거할 정도로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핏물을 좀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핏물을 간단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보통은 고기를 살 때 요즘은 뭐 슈퍼에서 거의 찌개용, 뭐 카레용 이렇게 해서 용도별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맞추어서 사면 되는데, 뭐 찌개에 쓰는 거는 뭐 앞다리살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앞다리살이 사실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찌개 쓸 때는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찌개용으로 썰어져 있는 그 사이즈대로 사실은 드시면 뭐 고기의 질감 이런 걸 잘 느끼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잘게 썰면은 고기는 익으면서 확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그 씹는 맛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너무 큰 것만 좀 다듬어 주시고, 덩어리를 샀을 때 고기찌개에 넣을 거는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 크기. 이거나 이거보다 조금 더 커도 괜찮아요. 이게 익으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요렇게 큰 것들만 조금 잘게 잘라주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고기 그 찌개용으로 파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다리살을 하거나 뭐 삼겹살 넣으면 더 맛있겠죠? 삼겹살, 목살 이런 거. 근데 가격이 앞다리살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그 중에는 사태살도 있어요. 사태는 되게 쫄깃한 건데 뭐 그런 거를 찌개에다 푹 넣고 끓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 재료가, 오늘 찌개의 재료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냄비에 넣고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기부터 먼저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찌개를 할 때는 뭐 찌개를 끓일 때도 그렇고 국을 끓일 때도 그렇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우선 뭐 볶아가지고 그 육즙을 좀 안에 가두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오늘은 들기름을 사용해서 고기를 먼저 볶아보려고 해요. 들기름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그 고소한 맛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돼지고기를 들기름 냄새가 향긋하네요. 볶으면서 여기에 소금 약간 밑간을 해주시고, 일단 어차피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기에는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선 완전히 다 익히지 않고 어느 정도 겉 표면이 좀 익었을 때 나머지 재료를 넣고 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지고기가 저는 볶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재료가 뭐죠? 감자죠. 감자를 넣고 뒤적거려 주다가 고기의 표면이 좀 거의 하얗게 됐다 싶으면 잠깐 불을 끄고 나머지 재료를 넣어주려고 해요. 아까 준비한 재료들 중에서 제가 고추나 파는 좀 나중에 넣을 거라 분리해서 넣으려고 하고요. 양파와 호박을 먼저 넣어서 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일찍 만들어서 숙성시킨 양념을 넣어줍니다. 벌써 막 돼지고기 냄새와 양념 냄새가 살짝 섞이는 듯 하네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뒤적여서 주시고, 이제는 켜고 준비한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그러니까 채소에서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좀 자작하게 재료들이 좀 잠길 정도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양념이 잘 풀어지도록 섞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한 끼 든든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소도 같이 먹고, 네, 고기의 맛도 즐기면서. 아, 여러분들 이런 찌개들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찌개는 요거보다 이제 물 양이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윗부분이 좀 남게 끓여서 물 넣은 다음에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되었던 홍고추와 청고추 그리고 마늘, 파를 넣어서 하시면 이제 찌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위에 넣어주시고 한 번 더 보글보글 끓게 하시고, 일단 감자가 익으면 다 거의 다 익은 거거든요. 감자 익기 정도를 봐서 내려줘서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한번 뭐 만들어 놓고 하루 정도 드시면 이 찌개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더 많이 배어들어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올 가을 겨울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찌개도 미리 양념 만들어 주셨다가 다양한 찌개들을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게 또 올 마지막 남은 시기 잘 보내시고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밀키트와 그리고 생태 그 식생활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청년 1인 가구들의 먹거리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해결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